평당 1억 원 시대를 연 전설의 아파트 타워팰리스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강변 반포는 평당 1억 5천만 원을 찍으며 매일 신기록을 쓰는데 정작 강남 한복판 69층 마천루는 10년 전 가격으로 추락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월 400만 원에 달하는 관리비를 감당하면서도 집값은 제자리 걸음이라는 현실입니다. 짜장면 배달부도 못 들어간다던 그 철통 보안이 이제는 젊은 부자들의 발길을 막는 장벽이 되어버렸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은 대한민국 부동산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몰락의 드라마 타워팰리스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02년으로 시간을 되돌려 볼까요? 한일 월드컵의 열기가 식기도 전에 강남 도곡동 하늘을 찌를 듯한 유리 건물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봐왔던 아파트는 전부 네모반 듯한 탄상형이었는데 갑자기 SF 영화에서나 볼 법한 곡선형 타워가 솟아오른 겁니다. 삼성물산이 혼신의 힘을 다해 만든 이 건물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었어요. 이곳 주소 하나로 명함이 완성되는 한국 최초의 초고급 주거 브랜드였으니까요. 타워팰리스가 당시 부자들의 욕망을 정확히 건드린 포인트는 뭐였을까요? 바로 완벽한 분리와 철저한 보안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압구정 현대 아파트든 대치 음마 아파트든 누구나 단지 안을 걸어 다닐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타워팰리스는 달랐어요. 입구부터 보안 요원들이 삼엄하게 지키며 외부인 출입을 원천 차단했죠. 실제로 배달 음식도 1층 로비까지만 들어올 수 있었고 허가 없이는 엘리베이터 버튼 하나 누를 수 없었습니다. 지금이야 흔한 시스템이지만 당시로선 혁신 그 자체였죠. 사람들은 이 폐쇄성을 보며 거부감보다는 동경심을 느꼈어요. 나도 저 안에 들어가고 싶다는 강렬한 욕구가 생겼던 겁니다. 현관문을 열면 뭐가 보였을까요? 바닥부터 천장까지 최고급 천연 대리석이 깔려 있고 창밖으로는 양재천과 강남 시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특급 호텔 로비보다 화려한 공용 공간, 입주민 전용 수영장과 골프 연습장, 심지어 독서실까지 갖춰져 있었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단지 밖으로 나갈 필요 없이 모든 생활이 해결되는 시스템. 이게 국내에서 처음 구현된 곳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당연히 최고의 연예인들, 대기업 임원들, 전문직 종사자들이 앞다투어 입주했죠. 입주자 명단 자체가 한국 상위 1%의 임명사전이나 다름없었어요. 이때부터 한국의 부의 공식이 완전히 바뀝니다. 평창동 단독주택이나 압구정 대단지를 넘어서 하늘 위에 사는 게 성공의 새로운 기준이 된 거죠. 사람들은 타워팰리스를 욕하면서도 부러워했습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남들과 격리될수록 내 가치가 올라간다고 믿었으니까요. 실제로 집값 상승세는 무서웠어요. 자고 일어나면 몇천만 원씩 오르는 게 일상이었죠.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삼성이라는 브랜드, 압도적인 높이, 철통 보안까지 갖춰진 이곳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비싼 성이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바로 그 완벽함 속에 20년 후 몰락을 예고하는 치명적인 독이 숨어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당시에는 부의 상징이었던 그 두꺼운 유리벽과 철통 보안이 시대가 바뀌자 입주민들의 숨통을 조이는 족쇄로 변한 겁니다. 가장 먼저 입주민들을 괴롭힌 건 상상을 초월하는 유지 비용이었습니다. 밖에서 볼 때는 화려한 유리성이지만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매달 날아오는 관리비 고지서는 공포 그 자체였거든요. 혹시 타워팰리스 관리비가 직장인 월급만 하단 얘기 들어보셨나요? 과장이 아닙니다. 100평형대 기준으로 한겨울이나 한여름에 관리가 얼마 나올 것 같으세요? 적게는 150만 원에서 많게는 400만 원까지 나옵니다. 1년이 아니라 매달 이 정도가 나간다는 거죠. 1년이면 4,800만 원. 웬만한 중견기업 신입사원 연봉이 집 유지비로만 사라지는 겁니다. 왜 이렇게 비쌀까요? 평수가 넓어서만은 아니에요. 문제는 타워팰리스의 구조적 특성에 있습니다. 일반 아파트처럼 창문을 열어서 환기하거나 에어컨을 끌 수 있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거대한 중앙 공조 시스템이 24시간 365일 돌아가야만 사람이 살 수 있는 건물이에요. 마치 우주선처럼요. 내가 집에 없어도 기본으로 나가는 공용 전기료와 에너지 비용이 엄청납니다. 게다가 호텔 서비스를 표방했기 때문에 로비, 보안, 미화, 편의시설 관리 인력이 상주하는데 최근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이 인건비 부담이 고스란히 입주민들의 관리비로 전가된 거죠. 여기서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내 돈 주고 산 내 집인데 마치 비싼 월세를 내고 사는 기분이라는 거예요. 특히 은퇴한 1세대 부자들의 고통은 심각합니다. 자산은 수십억이지만 현금 흐름이 없는 은퇴자들에게 매달 400만 원의 고정 지출은 엄청난 압박이거든요. 겉으로는 우아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관리비 낼 돈 마련하느라 적금을 깨야 하는 하우스푸어가 이 화려한 성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이 살인적인 유지비는 결국 집값에도 치명타를 날렸어요. 부동산 시장에서 집값이 오르려면 누군가 내 집을 더 비싸게 사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새로 진입하려는 젊은 부자들, 소위 영앤리치들이 계산기를 두드려보는 겁니다. 오래된 아파트에 인테리어도 마음대로 못하는데 관리비는 매달 400만 원씩 내야 한다고요? 그 돈이면 차라리 최신식 신축 아파트 대출 이자를 내거나 고급 외제차 리스비를 내는 게 낫다는 결론에 도달하죠. 과거에는 높은 관리비가 아무나 못 사는 곳이라는 자부심의 상징이었는데 실용성을 중시하는 지금의 부자들에게는 그저 비효율일 뿐입니다. 가성비를 따지는 게 촌스러운 게 아니라 똑똑한 투자가 된 시대니까요. 결국 타워 팰리스의 자랑이던 호텔식 시스템이 이제는 집값을 누르는 거대한 족쇄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돈 문제보다 더 참기 힘든 게 있었습니다. 바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숨쉴 권리에 대한 이야기죠. 관리비가 비싼 건 돈 많이 벌면 해결될 문제입니다. 하지만 돈을 줘도 해결할 수 없는 사는 사람의 고통이 있어요. 바로 타워 팰리스의 자랑이자 저주가 된 그 파란색 유리벽, 커튼홀 구조입니다. 밖에서 볼 때는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보석처럼 아름답지만 그 안에 사는 사람에게는 사계절 내내 싸워야 하는 거대한 온실이나 다름없거든요. 이 구조의 치명적인 단점은 건물이 숨을 쉬지 못한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부터 활짝 열어서 환기해야 직성이 풀리잖아요. 비 오는 날 흙냄새도 맡고 시원한 강바람도 쐬고요. 그런데 타워 팰리스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안전 문제와 구조적 특성 때문에 창문이 아주 조금밖에 열리지 않거나 아예 열 수 없는 곳도 많아요. 그럼 환기는 어떻게 하느냐? 24시간 돌아가는 강제 환기 시스템에 의존해야 합니다. 내가 마시는 공기가 자연의 바람이 아니라 기계 필터를 거쳐 나오는 인공바람이라는 거죠.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는 환기와 테라스가 얼마나 소중한지 뼈저리게 느꼈잖아요. 2025년의 부자들은 이제 답답한 인공 요새보다 창문을 활짝 열면 한강바람이 들어오는 개방감을 원합니다. 그런데 타워 팰리스는 완벽하게 밀폐된 우주선이에요. 여름에는 통유리가 태양열을 그대로 흡수해서 에어컨을 틀어도 찜통이고 겨울에는 냉기를 막느라 난방비가 줄줄 셉니다.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다. 이게 최첨단 건물의 아이러니한 현실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 구조를 뜯어 고칠 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타워 팰리스 몰락의 결정타가 나옵니다. 바로 재건축 불가라는 경제적 사형 선고죠. 보통 아파트가 낡으면 재건축하면 대박 난다고 버티잖아요. 음마 아파트가 40년 넘게 비싼 이유가 그거고요. 그런데 타워 팰리스는 이미 지을 때부터 법적 한계치까지 높이와 넓이를 꽉 채워서 지었습니다. 전문 용어로 용적률인데 일반 아파트 용적률이 200에서 300%인 반면 타워 팰리스는 무려 900%가 넘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건물을 부수고 새로 지으려 해도 더 높게 지어서 일반 분양으로 돈을 벌 공간이 단 한 평도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보다 더 작게 지어야 할 수도 있어요. 즉, 사업성이 제로에 가깝습니다. 리모델링은 어떨까요? 철골 구조가 워낙 특이해서 내력벽을 건드리기 힘들고 배관을 교체하는 것조차 천문학적인 비용이 듭니다. 결국 타워 팰리스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오르는 땅의 개념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낡고 감가상각되는 거대한 소모품이 되어버린 거죠. 20년 전에는 이 폐쇄적인 구조가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는 방패라고 칭송받았습니다. 하지만 소통과 개방, 그리고 친환경이 부의 새로운 기준이 된 지금 그 방패는 입주민들을 세상과 단절시키고 신선한 공기조차 허락하지 않는 유리감옥이 되었어요. 내가 산 집이 영원히 고칠 수 없는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가 되어가고 있다는 공포.
이게 바로 똑똑한 자산가들이 타워 팰리스를 탈출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그런데 관리비가 비싸고 춥고 더운 건 사실 참을 수 있어요. 진짜 부자들에게는 푼돈일 수도 있죠.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바로 남들은 벼락부자가 되는데 나만 제자리 걸음일 때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죠. 타워 팰리스 입주민들의 속이 끓는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2000년대 초반만 해도 타워 팰리스는 압도적인 1등이었습니다. 감히 비교할 대상조차 없었죠. 강남 아파트 2채를 팔아야 타워 팰리스 전세를 들어간다는 말이 있었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2010년대 중반부터 이상한 기류가 감지됩니다. 바로 한강변의 반란이죠. 반포에 낡은 주공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시작하더니 아크로 리버 파크, 레미안 원 베일리 같은 괴물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처참했습니다. 타워 팰리스가 전고점을 회복하지 못한 채 10년 넘게 횡보하고 있을 때 반포의 대장주들은 평당 1억 원을 가볍게 뚫고 이제는 평당 1억 5천만 원을 넘보고 있어요. 같은 기간 자산 가치가 2배, 3배 벌어진 겁니다. 이 격차가 주는 심리적 타격은 어마어마합니다. 예전에는 타워 팰리스 산다고 하면 와, 회장님이시네요 였지만 지금은 예전에 좋았죠 라는 반응이 돌아와요. 반면 반포 신축 산다고 하면 와, 영앤리치시군요 라며 부러움의 눈빛을 보내죠. 자산의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시선과 계급장 자체가 달라진 겁니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게 바로 강 건너 성수동의 부상입니다. 2025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힙하고 트렌디한 부촌이 어디냐고 물으면 주저없이 성수동을 꼽아요. 트리마제나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를 보세요. 이곳엔 넥타이 맨 회장님들보다 후드티 입은 IT 스타트업 대표나 월드클래스 아이돌들이 살죠. 타워 팰리스가 양복 입고 엄숙하게 살아야 하는 성이라면 성수동은 슬리퍼 신고 한강을 산책하며 커피 마시는 자유로운 공원입니다. 부의 기준이 권위와 폐쇄에서 자유와 취향으로 완전히 이동한 거예요. 과거에는 남들이 못 들어오게 막는 높은 담벼락이 부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내 집 거실에서 한강이 얼마나 넓게 보이느냐, 서울숲을 내 집 정원처럼 쓸 수 있느냐가 부의 척도가 되었습니다. 타워 팰리스 입주민 중 상당수가 자녀들을 출가시키고 나면 이 한강 벨트로 이동하고 싶어 해요. 하지만 발목을 잡는 건 역시나 잘 팔리지 않는다는 환금성 문제죠. 결국 타워 팰리스는 단순히 가격이 떨어진 게 아닙니다. 시대의 주인공 자리를 내어준 거예요. 한때는 대한민국 모든 욕망의 정점이었지만 이제는 그 욕망이 강물을 따라 흘러가 버린 뒤 홀로 남겨진 거대한 유적지가 되어가고 있는 셈이죠. 그렇다면 주인공들이 떠난 이 거대한 성에는 지금 누가 남아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타워 팰리스의 현재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조금은 씁쓸하지만 흥미로운 변화를 목격하게 됩니다. 지금 타워 팰리스를 지키고 있는 건 바로 이 건물을 처음 샀던 그 시절 성공한 주역들, 이제는 백발이 성성한 올드머니들입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타워 팰리스를 부르기도 해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럭셔리한 실버타운이라고요. 이건 비난이 아닙니다. 2025년 현재 이곳 거주민 데이터가 보여주는 명백한 현실이에요. 이 변화를 가장 적나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지하 주차장입니다. 성수동이나 한남동의 고급 아파트 주차장에 가면 뭐가 보일까요? 젊은 부자들의 상징인 람보르기니, 페라리 같은 화려한 색깔의 슈퍼카들이 즐비하죠. 배기음부터가 요란해요. 하지만 타워 팰리스 주차장은 다릅니다. 아주 점잖아요. 기사가 운전해주는 검은색 벤츠 S클래스나 마이바흐 세단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주인이 직접 운전대를 잡기보다 뒷좌석의 편안함을 선호하는 연령대가 주류라는 뜻이죠. 왜 젊은 부자들은 떠나고 어르신들만 남았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앞서 말씀드린 그 폐쇄성과 원스톱 시스템이 고령층에게는 대체 불가능한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다리가 불편해도 엘리베이터만 타면 사우나, 골프장, 독서실, 마트까지 다 해결돼요. 비 한 방울 안 맞고 살 수 있죠. 게다가 바로 옆에는 강남 세브란스 병원이 있고 길 건너에는 삼성 서울병원이 있습니다. 위급 상황에 이보다 더 좋은 입지는 없어요. 익숙한 이웃들,
검증된 보안, 그리고 병원. 이들에게 타워 팰리스는 투기 대상이 아니라 생의 마지막을 편안하게 보낼 완벽한 안식처인 셈입니다. 하지만 냉정한 자산 시장의 관점에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부동산 가격이 폭발적으로 오르려면 누가 들어와야 할까요? 네. 바로 돈을 싸들고 더 비싸게 살게요 라고 외치는 젊은 고소득층이 유입되어야 합니다. 그 지역이 힙해져야 한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지금 타워 팰리스는 어떤가요? 우리 부모님이 사시는 곳, 할아버지가 사시는 집이라는 이미지가 굳어졌습니다. 젊은 층에게는 더 이상 선망의 대상이 아니라 존경하지만 굳이 내가 살고 싶지는 않은 박물관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커뮤니티 분위기도 완전히 다릅니다. 새로 들어온 젊은 부부가 인테리어 공사를 하려고 하면 소음 민원이 빗발쳐서 공사를 포기했다는 얘기가 돌 정도예요. 조용하고 질서정연한 삶을 원하는 기존 입주민들과 변화와 개성을 원하는 신규 진입자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겁니다. 결국 이 견고한 진입 장벽이 새로운 수요층의 유입을 막고 그들만의 리그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집값 상승의 동력을 스스로 꺼트리고 있는 셈이죠. 타워 팰리스는 여전히 살기 좋은 곳입니다. 특히 성공한 노년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곳을 찾기 힘들 거예요. 하지만 내가 살기 좋은 집과 남들이 사주고 싶은 집은 엄연히 다릅니다. 타워 팰리스의 몰락은 건물이 무너져서가 아니라 미래의 구매층인 젊은 세대에게 매력을 잃었기 때문에 발생한 필연적인 결과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대한 흥망성쇠의 드라마를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단순히 타워 팰리스가 졌다는 가십거리로 끝낼 게 아니라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아니 부의 흐름을 잇는 중요한 열쇠를 찾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대한민국 최고의 아파트였던 타워 팰리스가 왜 왕좌에서 내려오게 되었는지 그 처절한 이유들을 살펴봤습니다. 관리비 폭탄, 환기 안 되는 유리 감옥, 그리고 젊은 부자들의 이탈까지. 하지만 이 모든 현상을 관통하는 딱 하나의 핵심, 진짜 결론은 따로 있어요. 타워 팰리스의 몰락은 건물이 낡아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 즉 대한민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이죠. 2000년대 초반 우리에게 성공이란 높이였습니다. 남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서 남들이 못 들어오게 문을 걸어 잠그고 나만의 성에서 군림하는 게 부자의 상징이었어요. 타워 팰리스는 그 욕망을 가장 완벽하게 구현한 건축물이었죠.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2025년의 성공은 넓이로 바뀌었습니다. 얼마나 높은 곳에 사느냐보다 내 집 창문이 얼마나 넓게 열리는지, 내 거실에서 한강과 숲이 얼마나 가깝게 연결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시대가 된 거예요. 이제 사람들은 꽉 막힌 철옹성 안에서의 고립보다 슬리퍼를 신고 성수동 골목을 누비는 자유를 원합니다. 인공적인 중앙공조 시스템의 바람보다 미세먼지가 좀 있더라도 활짝 연 창문으로 들어오는 진짜 바람을 원하죠. 즉, 과거의 부가 단절과 권위였다면 현재의 부는 연결과 취향입니다. 타워 팰리스는 건물 그 자체로는 여전히 훌륭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거대한 콘크리트 탑은 변해버린 사람들의 마음, 그 미묘한 욕망의 이동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부동산은 심리학이에요. 아무리 비싼 자재를 쓰고 삼성물산이 지었다 해도 시대가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담아내지 못하면 그저 비싼 구조물일 뿐이라는 걸 타워 팰리스는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할 교훈은 명확합니다. 타워 팰리스가 망했네라고 비웃고 끝날 게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이 투자를 고민하고 있다면, 혹은 진짜 부를 꿈꾸고 있다면, 이제는 눈에 보이는 건물의 스펙이 아니라 그 건물이 담고 있는 시대의 욕망을 읽어야 합니다. 지금 사람들은 어디서 숨쉬고 싶어 하는가? 바로 그 질문 속에 제2의 반포, 제2의 성수동을 찾을 수 있는 정답이 숨겨져 있으니까요. 타워 팰리스는 실패한 아파트가 아닙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찬란한 역사이자 부의 흐름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거대한 교과서로 기억될 거예요. 그리고 그 교훈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부는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운 가치를 찾아 흐르는 강물과 같다는 사실을 말이죠.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때는 동경의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씁쓸한 교훈을 주는 타워 팰리스의 이야기. 어쩌면 우리 삶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남들이 좋다고 하는 기준에 맞춰 무작정 높이 올라가려고만 하다가 정작 내가 진짜 원하는 숨 쉴 구멍을 잃고 사는 건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만약 지금 당장 50억이 생긴다면 쾌적한 한강변 아파트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상징성이 있는 타워 팰리스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